네, 뭐 이렇다 보니까 한국 증시 차익 실현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트럼프 리스크는 참 언제 봐도 찝찝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눌렸을 때 혹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거든요.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팀장님. 오늘 이제 환율이 1,412원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고, 현재 이제 일중 흐름을 봤을 때 양시장이 장중 저점 부근이에요. 참 트럼프 리스크는 좀 압박으로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. 팀장님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. 일단 뭐 소위 말하는 뭐 속도 조절 그런 얘기는 좀 계속 나왔었죠. 그래서 뭐 소위 건강한 조정 그리고 뭐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게 우스갯소리로 뭐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추석 전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왜 그러냐면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환율이 조금 불안정하고요. 불안하고 불편하죠.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량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은 수익 실현,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3,500선으로 치고 나갈 만한 에너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들의 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될 만큼 부러질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환율이 위를 막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아래를 막고 있는 좀 좁은 박스권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해서 한 3, 4조 정도의 그날 강세가 나오는 섹터를 찾아다니는 단기 수급으로 인해서 약간 두더지 잡기 식의 뭐 그런 강세 종목군이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이제 텀을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적인 힌트에서 우리가 얻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1,400원을 넘나드는 이런 좀 불안정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3, 4일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 종목, 그 섹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완전히 포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가 됐고 오늘 장으로 뭐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방산, 뭐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명절 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특별한 리스크 관리 상황이 아닌다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만큼 특별하게 좀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좀 반도체가 아무래도 지금 의약품 관세 때문에 이거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나오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좀 우려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안 그래도 쉬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약간 피로도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낙폭을 좀 키우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렇게 전이 되지. 왜냐하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관세 높이면 그들이 돈 주고 그만큼 비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위주로 예전에 우리가 시장을 지도했었던 조방원 요 위주로 해서 어쨌든 시장은 뭐 좁은 박스권을 지나면서 이 명절을 좀 준비하는 명절에 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으면 뭐 주식을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그쪽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쪽에 좀 스탠스를 또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.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 좀 길게 껴있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은 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그 매수 패턴, 매도 패턴 잘 봐야 되는 게 업종을 좀 좌지우지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방산, 우리가 특히 힘을 주지 않아도 왠지 잘 갈 것 같은 뭔가 신뢰가 가는 그 업종이 또 방산이어가지고 최근에 좀 좋은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눌림목을 좀 잘 이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힘은 앞서서 이제 신입석 소장께서 그 얘기했죠. 힘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. 저는 조선하고 방산이 이번 3분기 섹터에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반도체까지 해서 신뢰도 높은 실적
실적을 보일 그럴 이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사실 크게 이렇게 좀 실적 미스를 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, 뭐 종목에 따라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 뭐 4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들이 방산 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밀리터리 덕후로 좀 불리고 있어서 예, 그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. 일단 네. 4분기의 이후에서는 특히나 이제 나토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트럼프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좀 강경 노선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고, 중동 쪽에 오늘 뭐 이라크 쪽 기사가 또 나오면서 네, 이라크. 네, 미군이 철수를 하면 어쨌든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좀 무기들 구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, 지상 무기의 추가적인 구매 얘기도 지금 뭐 폴란드, 루마니아, 슬로바니아 또 뭐 노르웨이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사는 3분기까지도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4분기부터는 다른 수주가 나올 수 있는,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재료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프리어닝 시즌도 잘 지나갈 것 같고, 여기에 수주 한두 개만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역시 주도주의 그런 좀 위상을 다시 한번 좀 과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전에 플러스권 양봉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좀 음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, 지금 밤 사이에 또 이제 서방이죠, 뭐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에 또 드론이 좀 출현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좀 위기감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럽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좀 무기 체계로 볼 수 있는 게 지대공 방위 체계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드론도 좀 마찬가지고요. 그래봐야 이제 미군이 공유하고 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같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도만 대공 방어 무기로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청군과 같은 이제 그런 지대공 방어 체계를 좀 도입할 그런 좀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아침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나왔던 건 물론 이제 K9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도 있겠습니다만, 안티드론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앞서 있는 기업도 많이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드론이 계속해서 지금 뭐 전쟁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. 그 드론을 좀 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좀 LIG 넥스원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4분기의 어떤 기대치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3분기 실적도 좋고 한다라면 이 명절 전에 굳이 늘릴 뭐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만, 그래도 방산 정도는, 방산, 조선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조금 비중을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상황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또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방위비를 대폭 이제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하면서 K 방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고 네, 이런 흐름들이 또 수주를 이어지지 않을까. 또 이라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들의 이제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쪽 9조 원 좀 쇼핑에 나설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소식들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그런 재료는 의미에서, 뭐 많이 있죠.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플랫폼을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그 전시탄,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시탄을 또 이렇게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풍산 같은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방산 플랫폼 업체들만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,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4분기에는 또 이제 해상 무기 체계까지도 이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역시 조방원, 특히나 방산, 조선 이런 쪽은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큰 뭐 이런 의심보다는 좀 신뢰를 갖고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, 그런 시각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워낙 또 정경민 팀장님께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니까 저희 이제 문제 없습니다. K 방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자주 마켓나우 2부에서 여쭤볼게요. 그러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면 미중 패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는 히토류입니다. 근데 최근에 뭐 G7이나 EU에서도 또 관련 이슈가 또 나왔어요. 근데 히토류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. 네, 정말 좀 애석한 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히토류랑 이제 직접 매칭되는 종목들이 뭐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연구 자석에 필요한 이제 그런 저도 굉장히 생소한 이제 그런 그 뭐 원소 기호를 분자 기호를 갖고 있는 그런 좀 그런 이제 물질로 좀 분류가 되는데, 우리나라 특히 증시에서는
미국에서 이제 뭐 오늘 MP 머티리얼즈, 뭐 아메리칸 배터리 이런 것들 상승하는 거를 이렇게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뭐 2차 전지 쪽까지도 이제 확장을 지은다면 굳이 이제 본다면 뭐 히토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히토류와 2차 전지 리튬과는 약간의 그런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이제 수출 제한을 걸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비축 요인으로 삼고 있어서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연초 대비 뭐 100%, 200%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. 우리는 그런 히토류를 가지고 뭐 자석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받아내기 매칭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특히 ETF 같은 히토류 ETF 같은 거 뭐 바이넥레어 이런 것들은 뭐 3개월 만에 뭐 60~70%씩 오르는 ETF가 60%, 70% 오르는 그런 좀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예. 대응이 조금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 지금 캐나다 기업이죠. 리튬 아메리카스를 직접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겠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이게 단편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첫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네. 크게 관심이 없는 히토류를 굳이 제가 찾은 이유는 그동안 뭐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나몰라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올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은 히토류 보유량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옛날 요소수 사태처럼 공급 부족에 좀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. 뭐 이런 좀 전망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뭐 매칭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만 네. 달고 다른 이제 그런 종목들 말고 최근에 그나마 미국의 상승세를 좀 쫓아가고 있었던 종목이 JS 링크라는 JS 종목이 링크, 있습니다. 예. 네. 원래는 이제 이거 바이오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. 코로나 때 이제 큰 돈을 벌었던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3천억 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급 조달 그리고 가공 이런 데까지 좀 나서고 있어요. 뭐 차트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서 뭐 차트 주봉입니다만 특히 뭐 특별히 이제 분석을 해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최근 잘 갔네요. 네,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 미국장에 뭐 매칭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받아낸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올해 연초 대비 4배, 5배 오른 만큼 미국장과 그나마 좀 같이 매칭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. 뭐 이 종목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전선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예, 예. LS 그룹에서 이제 히토류에 대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뭐 몽고 본토나 동남아 쪽에 있는 이제 그런 광산을 통해서 히토류를 조달하려는 그런 좀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좀 긴 시계율로 본다고 한다면 좀 횡보해 보이지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쭉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완연한 이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JS 링크와 같은 미국장과 직접 매칭되는 이제 그런 기업 혹은 자체적인 이제 그런 모멘텀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히토류를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미국에는 MP 머티리얼즈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JS 링크, 네. 그 다음에 이제 LS 에코 에너지, 요걸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네. 주셨습니다.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팀장님, 관심 업종? 네. 네, 가볼까요? 원래 이제 뭐 조선을 할까 방산을 할까 하다가 네네. 방산은 오늘 그나마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방산을 이슈에 녹였고요. 예. 저는 이제 관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휴 전까지 뭐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섹터가 어울릴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조선 섹터가 조선에서, 예. 맞다라고 생각 들고요.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한 2, 3주 전에는 조선 기자재 뭐 다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어? 뭐 이거 찾기에 이제 혈안이 좀 됐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한 15%, 20% 이상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이제 예.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조선은 어쨌든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이제 뭐 미국과의 협상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. 사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을 틀어버리면 미국은 중국과 해야 되는데 중국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
막연하지만 이런 한국의 이제 조선주의 가치는 더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.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전 섹터 중에서 아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제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, 조선주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리, 내러티브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았고, 수주가 나와서 다시 상승을 하고, 세론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, 박스 하단에서 다시 내러티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요 사이클을 지난 2년 동안 가져왔거든요. 지금은 세론 차익 실현이 나와서 다시 내러티브가 생겨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연장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뭐 LNG나 뭐 기존에 있었던 상선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교체 수요도 있고요.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킥이 됐던 게 이제 MRO 쪽이었죠.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좀 가고 있기 때문에, 저는 현 시점에 수급,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모두를 충족시키는 섹터 중에 하나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예전과 같이 이제 대형주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. 대형주가 움직여야지만 기자재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좁은 박스 하단에서 올려 세울 수 있는 거는 대형주라고 생각이 들고,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, HD 현대미포 쪽이 다양한 그런 라이센스를 통해서 다양한 또 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, 저는 뭐 박스 하단에 있는 뭐 요 시점이 조선주는 추석 전에 그래도 좀 늘릴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섹터고,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조선 가야 돼, 방산 가야 돼라고 말씀드리면 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게, 추석 전까지죠. 네, 그리고 그 중에 대형주, 그 중에 HD 현대중공업과 HD 미포, 그렇게까지 압축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. 딱 찍어주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. 추석 연휴 전까지 든든하게 나는 방법 잘 참고해 보세요. 자,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 전략 나눠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